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A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으로 가더니 어제 시장 여전히 끝까지 힘을 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빨간 맛 좀 보셨을까요? 네, 어제 빨간 맛 제대로 봤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임금 상승률 둔화 여파가 이제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63%가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전일 대비 1.78% 상승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두 종목들이 IT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 2차 전지,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대형주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시장 지수 대비 다소 아쉬운 장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는 포트 비중을 코스닥 위주로 지금까지 편성을 하셨다면 코스피 위주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쪽에서 약간 이슈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오프닝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최근에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던 것도 이것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는데요. 바로 한국수력 원자력과 우간다 정부가 이제 11조 원 규모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어제 장중에도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장중에 나왔던 흐름이 시간의 거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43.5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 대비 25.1원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넘어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종가 같은 기준으로는 두 달 반 만에 약 200원 넘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외화 부채가 높은 항공사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철강이라든지 뭐 식품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형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빨갛게 물들었을까요? 일단 로봇 섹터가 가장 두드러졌고요. 삼성전자가 CES2023에서 올해 내에서 로봇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휴림 로봇이 가장 크게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향으로 3자 배정을 진행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화장품 테마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이 입국자 격리 제도를 오늘부터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 종목들이나 이제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중국 관련해서 최근까지 상승했던 의료기기나 이제 제약 관련 테마들은 하락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가 ECS랑 대원제약, 하나제약 같은 종목들은 어제 시장 상승에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현재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는 어떤 섹터를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로봇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CES2023에서 올해 이제 신규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어제 휴림 로봇이 급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로봇 테마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에도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실제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가시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로봇은 특히 산업용 로봇과 지금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협동 로봇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안전 펜스 없이 이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는데요. 최근에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협동 로봇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오늘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로봇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협동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뭐 산업 쪽도 있는데 오늘은 어떤 쪽을 바라보면 저희는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감속기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SPG 가지고 왔는데요. SPG는 이제 소형 모터스 기업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용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속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속도를 낮추는 부품이고요. 구동원이 모터에 결합해서 더 강한 힘을 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SPG뿐만 아니라 SBB테크가 대표적인 감속기 기업이고요. 감속기는 로봇 관절마다 들어가는데 로봇이 고도화로 될수록 관절 수가 늘어나니까 감속기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6개의 관절이 이제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40개 이상의 관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휴머노이드 같이 고도화로 로봇이 진행이 될수록 감속기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G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협동 로봇형 감속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SH 감속기 생산 캐파가 2만 대였는데 올해는 5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 감속기 매출 부분도 지난해 60억 원대 수준에서 올해는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협동 로봇을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 자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감속기 장비를 납품한 이력도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묶어서도 한번 SPG를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테마들이 급등하면서 최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매수 주체는 바로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간 상승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1차 매수하시고, 그리고 21선 부근인 17,500원 부근에서까지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어떨까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 2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는 SPG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이 시간 외에서도 강했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는 우린 PTS가 떴었죠. 네. 그렇다면 우린 PTS와 SPG를 비교했을 때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협동 로봇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협동 로봇은 이제 감속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감속기 같은 경우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전체 로봇 원가의 한 4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속기 부분에서는 SPG와 SBB테크를 개인적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의 원가를 거의 40% 정도 차지하고 네, 있는 만큼 SPG를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이었고요. 저희 두 번째로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는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화장품 관련 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중국 정부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중국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상 중국 소비에 대해서 내수 소비에 대해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량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부터는 중국 춘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춘절이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내수 소비 판매도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리오프닝과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사실 최근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도가 컸던 만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많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LG생활건강 가지고 왔습니다. LG생활건강은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 잘 아실 텐데요. 럭셔리 브랜드인 후와 그리고 숨 5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저가 라인에서는 더 페이스샵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대표 브랜드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사업부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부터 중국 춘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LG생활건강의 면세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9,64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4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4분기 어닝 쇼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모두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거든요. 물론 IT 관련 종목들이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도 4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4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 LG생활건강을 지난해 1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여전히 21선 부근에서 수렴하다가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 5%가량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담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이 되신다는 분들은 지금 1차 매수를 하시고요. 한 70만 원까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2차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한 8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는 탑픽주로 저희 LG생활건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경우에는 어깨에 찼다. 그리고 이미 중국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성장 섹터로 앞으로 기대를 가져가도 좋을까요? 일단 우리 국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 익스포저가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이제 그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추세이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춘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에 유입된다고 봤을 때 면세점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단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중국 익스포저가 크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쪽으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뭐 화장품 종목들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시청자분 중 한 분께서 LG생활건강에 투자했다가 건강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와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무료 방송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죠? 네, 제가 오늘은 무료 방송을 진행은 하지 않고요. 녹색 밴드에서 제가 항상 오늘 방송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내용도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증시 일정이나 다양한 주식 정보에 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녹색 밴드에서 100인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성공 투자에 필요한 주식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MBN골드 102년 매니저의 녹색 밴드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네. 좋은 투자 전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102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맞춘 호흡 통해서 시장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